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페이지 92페이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하지만 특별히 물리에서 어떤 일이라는 용어, 즉 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를 수치, 숫자 값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특정한 단위를 가지게 될 겁니다. 물리량이라는 것은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즉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값이거나 또는 그런 값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을 우리는 물리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를 물리량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일을 구하기 위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숫자 값과 단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일의 정의는 뭐냐? 만약 어떤 힘 F가 어떤 물체에 작용해서 그 물체가 S의 거리만큼 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일은 그 물체에 작용한 힘에다가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한 거예요. 일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그럼 이 힘은 어떤 힘을 얘기하느냐? 그냥 F를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이동 거리는 그냥 이동한 거리 S를 그냥 곱해주면 되느냐? 그리고 일은 기호로 W를 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곱해주면 일이 될 것인가? 힘하고 이동 거리를 곱한 게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이 힘이 어떤 힘을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에 F라는 힘을 이렇게 수평 방향과 세타의 각도 방향으로 이제 F라는 힘을 줬더니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S만큼 이동했어요. 그때 이 F가 이 물체 해준 일, 다른 힘이 해준 일 말고 이 F가 이 물체 해준 일은, 자, F가 물체 해준 일을 W라고 합시다. W는 이 F 중에서 어떤 힘? 이 움직임 방향과, 그러니까 위치가 변한 변이 방향과 나란한 힘 성분과 뭐예요? 그 변이의 크기를, 이동 거리죠. 변이의 크기를 구해주는 거예요.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F라는 힘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변이는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과 나란한 힘 성분은 뭐예요? F 코사인 세타고, 그죠? 그리고 수직인 방향의 힘은 F 사인 세타일 겁니다. 이게 F라면, 그랬을 때 얘가 세타죠. 그럼 어떤 힘을 곱하는 거예요? 이 이동 거리에다가 이동 거리 방향과 변이 방향과 나란한 힘의 성분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아니라 F 코사인 세타에다가 S를 곱한 것이 이 물체가 이 물체에 작용한 힘 F가 물체 해준 일이 되죠. 다른 힘이 해준 일은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F라는 힘이 이 물체에 해준 일은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자, 오른쪽으로 물체가 이동하는데 그때 힘이 각각 그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세요.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이 F란 힘의 변이 방향과 나란한 성분의 힘은 어떤 게 됩니까? 그쵸? 이 정도 얘의 코사인 성분이 되겠죠. 얘가 세타라면 F 코사인 세타. 그랬을 때에 이 F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요. 그쵸? 나란한 성분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F의 나란한 성분이 오른쪽으로 있다는 얘기는 그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다는 거니까. 얘는 나란한 성분이 없죠. 이 코사인 90도 1이 아니라 하여튼 이 F는 수직 방향 성분만 있으니까 앞이나 뒤쪽으로 힘 성분이 없어요. 따라 속력은 일정할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지금 얘의 나란한 성분을 보면 뒤쪽이에요. 물체는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힘은 뒤쪽 방향에 작용하죠. 나란한 성분이. 얘를 세타로 두면 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F 코사인 세타고, 여기다 이 길이가 S라면 얘는 해준 일은
0보다 작아질 겁니다. 얘는 속력이 감소해요. 얘도 계산해보면 얘는 1이 F 코사인 곱하기 이 길이를 S라고 한다면 S가 되죠. 얘는 0보다 클 겁니다. 얘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하면 0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90도가 되니까. 즉 이걸 통해서 볼 때 이 물체에 일을 해주는 놈이 이 F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일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해준 일이 0보다 크면 속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0이면 속력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속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일의 정의로부터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일 W는 F S 코사인 세타 또는 F 코사인 세타 이제 S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물체에 해준 일이 0이 되는 경우는, 자, 1번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쵸,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체가 0이다. 물체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얘가 0이면 얘는 전체 곱하면 0이 되죠. 근데 F는 0이 아니에요. 즉 힘을 작용해. 근데 물체가 이동하지 않는 거야. 그럴 때도 얘는 일이 0이죠. 0인 경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도 작용하고, 힘도 0이 아니고 물체도 이동합니다. 그런데 세타가 90이면 어떤 경우에 위에서 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되면 이때도 물체 해준 일은 0이 되죠. 이 세 가지 경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어떤 물체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상자로 그렸죠. 상자를 그리면 이 상자는 어떤 크기를 가지고 이 내부에 어떤 부피를 크기를 가지고 이 안에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얘를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를 풀 거냐면 단일 점입자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상자처럼 그렸지만 얘는 단일 점입자다. 그럼 선생님, 단일 점입자가 뭔가요? 단일 점입자는 일단 한 개, 단위라는 건 한 개고, 점입자라는 거는 질량은 있지만 뭐는 크기는 없는 그런 물체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크기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얘네들을 이 상자, 이제 이런 상자가 있다면, 물체를 이런 상자로 보면 이 상자는 크기도 있고 질량도 있죠. 그러면 이 내부에 어떤 분자들의 떨림이라든지 뭐 즉 진동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런 분자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 공간만 차지하는 점이고 그냥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놈들. 즉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분자가 떨린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 내부에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단일 점입자라고 해요. 한 개. 됐습니까? 하나고 그 안에 아무런 구조가 없어서 분자의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안에는 어떤 에너지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그런 입자를 단일 점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그렸지만 이 안에서는 뭐 어떤 분자들이 떨린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단일 점입자 말고 그냥 일반적인 크기를 가진 물체를 다룰 때는 이 안에서 어떤 떨림이나 진동 같은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밝히겠지만 그런 진동들이 사실은 어떤 열 에너지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단일 점입자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울 에너지에서, 여러분 중학교에서 배웠던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 있냐? 단일 점입자라도 뭐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질량을 가질 수 있고, 얘가 움직이면 속력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단일 점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에너지? 그렇습니다. 운동 에너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운동 에너지 형태를 보면 2분의 1 mv
제곱이죠. 됐습니까?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단일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더라. 자,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러면 자, 이 경우 보세요. 얘를, 이 상자를 단일 입자로 간주한다는 것은, 만약에 어떤 물체 해주는 일이 0보다 크면 뭐가 증가됐어요? 속력이 증가하죠. 속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밑에 운동 에너지에서 속력이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해준 일이 0이면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죠. 불변. 그리고 물체 해준 일이 0보다 작으면 속력이 감소한다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 됐습니까? 이라고 조금 이따가 이제 증명하겠지만, 여기서 그냥 대충 생각해보면, 물체 해준 일은 단일 입자, 어떤 하나의 점입자로 이루어진 물체에다가 어떤 일을 해주면 그 물체에 뭐가 변한다? 운동 에너지 K를, 운동 에너지예요. K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K로 씁니다. 즉 델타 K는 일을 해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플러스 1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해준 일이 0이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따가 증명하겠지만, 어떤 단일 입자, 계속 단일 입자 강조하죠. 하나의 입자에 어떤 일을 해주면 걔는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더라. 단일 입자인 경우만 그래요. 자, 여러분들 계속 단일 입자 강조하죠. 입자가 한 개가 아닐 때는 요 운동 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단일 입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다뤄보고 일률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과 관련된 그래프는 힘 위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그래프, 우리 앞에서 이제 수업 처음에 이제 1학기 시작할 때 모든 그래프에서 어떤 기울기와 넓이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기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사가 아니고, 넓이 같은 경우는 넓이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로축의 물리량에다가 곱하기 가로축의 물리량 또는 가로축의 물리량 변화를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세로축의 물리량이 지금 뭡니까? 보면 힘이죠. 힘. 가로축의 물리량은 위치인데 위치의 변화는 변이니까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힘 곱하기 변이죠. 얘가 힘 곱하기 변이가 뭐예요? 바로 1입니다. 1. 즉 넓이를 구함으로써, 힘 위치 그래프의 넓이를 구함으로써 이 물체, 이 힘이 해준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자, 3m 이동하는 동안 이 물체가 해준 일은, 지금 물체가 오른쪽으로 3m 이동하는데 오른쪽으로 2N의 힘을 줬어요. 지금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마이너스를 왼쪽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얘 해준 일은 전체 플러스 6, 1의 단위는 줄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3m 이동하는 동안 왼쪽으로 2N 힘을 줬어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죠.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힘의 크기가 변해요. 오른쪽으로 3m 이동하는 동안 힘이 오른쪽으로 점점 증가하는 힘을 줬어요. 그러면 이 넓이, 얘가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 8줄이 되죠. 자, 그랬을 때에, 자, 얘네 같은 경우, 그러면 얘는 해준 일이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속력이 빨라지고 이 경우는 속력이 감소하고 세 번째 경우는 속력이 증가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단일 입자, 단일 점입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일이 커지니까 속력이 빨라지고 따라서 얘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0보다 크다. 즉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얘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델타 K가 0보다 작다. 즉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세 번째는 델타 K 운동 에너지 변화가 0보다 크다. 근데 얘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면 얘하고 비교해 보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누가 더 크다? 세 번째 경우가 더 크죠. 뭐 굳이 정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운동 에너지 변화는 세 번째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 위치 그래프가 나오면 물체에 이 힘이 해준 일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일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률을 나타내는 기호는 P입니다. 이 P는 어디서 왔냐면 파워의 앞글자 이니셜을 따서 일률 P를 나타내는데 P는 자, 어떤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걸 짧은 시간에 하면 일을 더 잘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지, 즉 1초 동안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일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전체 일을 그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일은 자, 이제 힘의 방향하고 S 코사인 세타죠. 그리고 T로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얘는 자, 우리가 어떤 앞에 내적 공부할 때 여기에 어떤 물체 있을 때 얘가 S라는 변이 이만큼 움직였고 그 다음에 얘가 힘이 이쪽이라면 자, 이 F라는 것은 이 힘의 크기고 S는 변이의 크기예요. 그러면 얘가 세타라면 F에다가 우리 S를 내적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F의 크기, 그 다음에 S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사이 각도를 코사인 세타 해준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와 변이 S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를 이렇게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게 우리는 일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잘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뒤쪽 여기 있는 놈을 보면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래서 F에다가 V를 곱해주면 얘가 어떤 물체의 어떤 힘이 일을 하는 일률이 나옵니다. 1초 동안 한 일률이 나와요. 나란하다면 그냥 F와 V를 곱하면 되죠. 나란한 경우에는 F와 V를 곱하면 되고 어떤 특정한 각도를 이룬다면 F, V,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률이라는 것은 자, 뭐가 있냐면 평균 일률하고 순간 일률이 있습니다. 평균 일률은 그냥 정의를 써서 쓰면 됩니다. P는 전체 한 일을 구하고 그리고 평균 일이기 때문에 평균 일률은 어떤 이 시간이 어떤 몇 초부터 T1 초부터 T 초처럼 비교적 어떤 시간 간격을 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줘요. 근데 순간 인류는 T 초 1대 또는 T 초인 순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자, 평균 인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얘를 전체 2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때 T2에서 T1을 빼면 그 시간이 나오죠. 델타 T가. 이 시간으로 얘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순간 인류는 그냥 어떤 순간에 그 물체 작용하는 힘에다가 그 순간에 물체의 속도를 내적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1초 출발하고 1초인 순간에 1초가 지난 순간에 이 물체 이쪽 방향으로 얘가 4m/s였고
그 순간 이물체에 작용한 힘 F가 뭐 예를 들면 2N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뭐 60도였다. 그러면 이 순간 1초인 순간에 이물체의 순간 일률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 되면 4와트가 됩니다. 인률의 단위는 와트. 자, 평균 인률은 그냥 정의에 따라서 W 구하고, 즉 힘과 그 힘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구하고 그걸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페이지 95페이지에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다른 물체에게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일의 단위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의 단위는 줄이었어요.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에요. 즉 일은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A라는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는 현재 100만 원의 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B라는 가게가 있는데 이 B라는 가게는 50만 원의 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은 A라는 가게는 B라는 가게에 돈을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100만 원까지 줄 수 있죠. 왜? 자기가 가진 것이 100만 원이니까. 그러면 B는 A한테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5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럼 A가 B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예를 들어 30만 원만큼의 돈을 주면 이 B는 돈이 얼마가 돼요? 80만 원이 되고 A는 70만 원이 되죠. 즉 이처럼 그러면 A는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었죠. B는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30만 원이 전달됐죠. 자, 보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나 70만 원 또는 B가 가지고 있는 50만 원이나 80만 원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이 전달된 요 30만 원이 바로 일에 해당하는 것이 되죠. 비슷한 다시 단일 점입절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질량이 2kg이고 속도가 4m/s인 어떤 단일 점입자, 즉 얘는 크기는 없고 질량만 가진 하나의 입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 그럼 처음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런 단일 점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그랬죠. 얘 그럼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줄입니다. 그죠? 그 외부에서 만약에 이 물체에다가 뭐 뒤에서 F라는 힘으로 뭐 어느 정도 밀어줘 가지고 얘에다 일을 해줬어요. 근데 일을 외부에서 20줄만큼의 일을 갖다가 이 입자에다가 해줬어요. 힘을 작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 물체의, 즉 이 단일 점입자는 2kg짜리 단일 점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요? 자, 원래 16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플러스 20만큼의 일을 해줬어요. 그럼 얘는 36줄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죠. 운동 에너지를.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때 속도를 V라고 하면 V 다시라고 하면 V 다시 제곱이 되겠죠.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36줄이 돼야 되니까 속도가 6m/s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일 점입자일 때는 외부에서 해준 일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더라. 그럼 이 식을 쓰면 외부에서 해준 일은 플러스 20줄. 자,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의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이죠.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V 프라임이 금방 한 것처럼 6m/s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플러스 1을 해주니까 속도가 원래 4에서 6으로 빨라지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한 게 W는 델타 K와 같다, W는 델타 K와 같다, 뭐 W는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식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단일 점입자, 자, 크기를 가지지 않는 하나의 입자에다가 일을 해주면 그 일을 해준 만큼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 그럼 유도를 해봅시다. 그냥 말로만 했었는데, 자, 지금 이 경우에 어떤 처음에 속도가 v0, 예, 나중 속도가 v in, 이제 나중 속도 v가 됐어요. F란 힘으로 어떤 처음 속도가 v0의 물체를 단일 점자를 s만큼 밀어줬더니 얘 속도가 v가 됐더라. 자, 그럼 w는 어떻게 됩니까? fs가 되겠죠.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일정한 힘을 작용하니까.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식 중에 뭐가 있냐면,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게 있겠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근데 이 식을 보면 F는 어떻게 돼요? MA죠. 그리고 S입니다. 그러면 AS 대신에 뭐를 넣을 수 있어요? 넘기면 AS는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죠. 그럼 넣으면 AS 대신에 저걸 넣으면 M에다가 2분의 1 V제곱 빼기 2분의 1 V0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0의 제곱입니다. 자, 잘 보니까 뭐예요? 2분의 1 MV제곱은 이 상태에서의 운동에너지, 즉 나중 운동에너지고, 2분의 1 MV0의 제곱은 여기에서의 운동에너지죠. K 다시, 그 다음 여기서는 K 처음, 그러니까 얘 차이니까 얘가 곧 운동에너지의 변화라는 것을 쓸 수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 또는 일 에너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 에너지 정리는 뭐예요?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단일 점입자, 어떤 입자 한 개만을 우리 관심사를 가질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단일 점입자일 경우에 그 단일 점입자에다가 해준 일은 그 단일 점입자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해준 만큼 그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근데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 증가하는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에너지는 뭐한 만큼? 일 해준 만큼 변한다. 에너지는 일을 해준 만큼 변해준다. 플러스 1을 해주면 에너지는 증가하고, 마이너스 1을 하면 에너지는 감소하고, 만약에 해준 일이 0이면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단일 점입자 같은 경우는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해준 일이 모두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났지만, 만약에 단일 점입자가 아닌 경우, 뭐 입자가 한 개 이상인,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서 다루겠지만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도 쓰인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하고 또 다른 형태 에너지의 변화량을 모두 더한 것이 해준 일과 같아지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 에너지는 일해준 만큼 변하는데, 일한 만큼 에너지가 변하는데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경우, 즉 단일 입자인 경우에는 일 에너지 정리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 에너지 정리는 W는 델타 K는 하나의 어떤 크기를 가지지 않는 입자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요것만 기억을 한번 일단 해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일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일 W라는 건 뭐예요? 힘과 변위의 스칼라 곱입니다. 이건 이제 말로 해보면 변위 방향과 나란한 힘의 성분과 변위의 크기를 곱한 거예요. 지금 1번 경우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는 1번 경우를 보면 자, 힘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델타 R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다고 하면 이 힘과 거리를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힘의 변위와 나란한 성분은 이 힘의 변위 방향과 나란한 성분은 이거죠. 그래서 F 코사인 세타에다가 델타 R의 크기를 곱해주면 이게 1의 크기가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F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니까 F 코사인 세타도 0보다 크고 델타 R도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세타가 어떤 각이 되는 거예요? 자, F와 델타 R 사이의 각도는 이 각도가 되죠. 이게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W라는 것은 역시나 F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델타 R을 곱하게 될 건데 F 코사인 세타라는 이 값이 F 코사인 세타를 해보면 어떤 값하고 똑같으냐면 현재 요 각도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F 코사인 세타 프라임하고 같아요. 그래서 델타 R이 될 겁니다. 즉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될 때는 반대 방향으로 나란한 이 크기에다가 델타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즉 방향이 반대일 때는 이 나란한 성분을 쓰되 이 크기와 이 크기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1이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이라는 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1과 어떤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보고 어떤 관계를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취급하는 어떤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냐면 단일 점입자였어요. 단일 점입자. 즉 나는 항상 관심사를 뭐예요? 한 개의 어떤 입자만 다룰 건데 그 입자는 점입자더라. 즉 내부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내부 구조가 없다. 내부 구조가 없다는 말은 그냥 질량만 가지고 질량은 있지만 어떤 크기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입자를 구성하는 또 다른 어떤 입자들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단일 점입자는 어떤 에너지를 가진다? 오직 단일 점입자는 오직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오직 운동 에너지 K밖에 없다. 얘가 2분의 1 mv 제곱의 형태를 가지더라. 여기서 m은 질량이고 v는 그 입자의 속력을 얘기하죠.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과정인데 어떤 입자에다가 W라는 일을 해주면 걔는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단일 점입자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만 일으키더라. 자, 그러니까 이 1번 같은 경우는 1이 0보다 크니까 이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이쪽 성분, 나란한 성분이 같으니까 가속도도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속력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즉 속도는 오른쪽인데 힘은 왼쪽이죠. 그 말은 가속도가 왼쪽이니까 속력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은 2분의 1 mv 제곱에서 얘도 2분의 1 mv 제곱에서 각각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뭐는 변해요? 얘는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더 커질 것이고
0보다 커질 거고, 얘 같은 경우는 V가 작아질 거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를 구해보면 0보다 작을 겁니다. 즉 나중 운동 에너지가 처음 운동 에너지보다 작아질 겁니다. 자, 요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즉 일의 정의, 그 다음에 일, 에너지, 정리. 이거 많이 쓸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강조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단일 점입자, 즉 하나의 입자만을 관심 대상으로 뒀을 때 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운동 에너지 K. 자,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v 제곱의 형태를 가지는 어떤 에너지밖에 가지지 못한다. 근데 에너지는 이런 운동 에너지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다룰 포텐셜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위치 에너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 기호로는 이제 U로 쓸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K로 쓰고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U로 쓸 겁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단일 점입자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뭐와 관계되냐면 서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둡시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서로 힘을 작용하는, 즉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개 이상의 물체와 관련된 에너지다. 즉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하려면 어떤 두 개 이상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있어야 돼요. 자, 두 개 이상의 물체와 관련, 보통 두 개를 많이 다루는데 두 개 이상이 있는 경우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물체와 관련된 에너지고 서로 상호작용해야 돼요. 서로 힘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힘이 어떤 경우에만 우리가 다루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중력, 서로 중력이 작용하는 두 물체, 또는 탄성력이 작용하는 두 물체, 그리고 뒤에 가서 전기력을 작용하는 두 물체, 뭐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데, 지금은 우린 전기력에 의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중력과 탄성력을 서로 작용하는 물체의 경우에만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정의하고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건 뭐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다루는 힘 중에 마찰력 있죠. 마찰력 같은 경우,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마찰력이 서로 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에서는 뭐를 정의하지 않는다?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찰력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힘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력하고 서로 탄성력이 이제 있을 때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를 따져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자, 자, 시스템이라고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개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물리 문제를 다루다 보면 개를 설정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개를 설정한다. 개를 설정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공부할 때 개를 서로 다르게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 2kg의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자, 2kg만 이렇게 우리의 관심 대상으로 놓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고, 마치 1kg과 1kg을 하나의 물체로 두고, 즉 3kg짜리인 물체로 두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었죠.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이런 작업이 뭐냐면 개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위쪽 보세요. 2kg만 점선을 표시한 거는 우리가 2kg만 뭐로 잡겠다는 거냐면 2kg짜리 물체만 개로 설정한 겁니다. 개로 설정한 거고, 자, 밑에 거는 1kg짜리 물체하고 2kg짜리를 모두 개로 설정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개로 설정하면 개를 한번 설정하죠. 어떤 영역을 개로 이렇게 설정하면, 자, 개 바깥에 있는 어떤 영역은 뭐가 되냐면 개 외부 또는 개 주변이라고, 이렇게 개 주변 또는 개 주위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즉 개로 설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개 외부 또는 개 주변이 됩니다. 우리가 F는 MA 있죠. F는 MA라고 이렇게 식을 적용시킬 때, 자, 이 F라는 힘은 뭐냐면 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력이라는 것은 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고, M은 개의 질량을 얘기하고요. A는 개의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보면, 자, 어떻게 풀어야 돼요? 2kg의 물체가 있다면, 자, 2kg짜리 물체가 있다면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이? 9N의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T라고 한번 둘 수 있죠. 즉, F는 MA에서 2kg짜리만 우리 관심을 가지는 개로 설정했기 때문에 외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 빼기 T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에 해당하는 질량은 2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kg짜리, 위쪽에서 1kg짜리는 1kg짜리를 잘 보면, 자, 1kg짜리는 오른쪽으로 T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1kg짜리는 외력이 T가 되는 거고, 그죠? 1kg짜리 입장에서 보면 1kg만 개가 되니까 개 외부에는 오른쪽으로 T라는 힘이 작용하고, 그 T라는 힘이 1kg이라는 물체를 A의 가속도로 끌어당기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을 이제 계산을 해서 비로소 A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3m/s 제곱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 밑에 있는 경우는, 자, 1kg하고 2kg를 전부 다 하나의 개로 봤으니까 외력은 얼마밖에 없어요? 9N밖에 없습니다. 9N. 그죠? 9N이 F에 해당하고 하고, 이 개 안에 있는 개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kg이고 그 개의 가속도 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 3m/s 제곱이 돼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러면 요 둘 사이에 1kg짜리 물체하고 2kg 사이에 물체 사이에도 어떤 힘을 작용하죠. 2kg짜리는 1kg를 이쪽으로, 1kg는 2kg를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죠. 이 힘은 외력이 아니라 개 안에 있죠. 이런 힘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내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힘이 외력이냐 내력이냐는 그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무엇을 개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돌아가 보면, 자, 1이라는 것은 W라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전달하는 과정이더라. 즉, 이를 말로 하면, 자, 어떤 내가 설정한 개가 있어요. 이 개에다가 내가 플러스 2를 하면 이 개의 개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증가합니다. 내가 개에다가 플러스 10줄의 일을 해줬어요. 그럼 개의 전체 에너지가 얼마만큼? 플러스 10줄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심을 가지는 개에다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즉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줄의 일을 해주면 개의 에너지는,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10줄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걔가 단일 점 입자로 구성된 이런 개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얼마의 일을 해주면 플러스 10줄의 일을 해주면 W가 플러스 10줄이다. 그럼 단일 점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뭐가 밖에 없어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10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어떤 개가 있는데 이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가 있다면 어쨌든 플러스 10줄의 일을 해주면 이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하고 또 다른 에너지가 있다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정도와 또 다른 에너지가 증가한 걸 더했을 때 10줄만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포텐셜 에너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페이지 99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어떤 질량이 m인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질량이 m인 어떤 물체를 자 일정한 속력으로 원래 위치로부터 h만큼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줬어요. 어떤 사람이 자 외부에 사람이 그랬을 때 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이 단일 물체 지금 이거 내가 상자로 그렸지만 단일 점입자로 볼 거예요. 얘만을 이제 개로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는지를 일단 따져줘야 돼요. 뭐 있습니까? 일단 사람이 상자를 이 점입자를 상자라고 할게요. 상자를 들어 올리는 힘이 하나 있고 이것도 이 점선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또 지구가 상자를 잡아 당기는 힘 두 가지가 있죠. 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외력. 자, 그러면 사람이 상자를 들어 올리는 힘. 자, 지구가 상자를 잡아당기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래쪽으로 mg죠. mg. 아래쪽으로 mg일 거고. 자, 사람이 상자를 들어 올리는 힘. 자, 근데 이 조건에서 뭐가 있냐면 등속도로 들어 올린대요. 그럼 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이 아래쪽으로 mg의 힘이 작용하는데 얘를 일정한 속도로 들어 올리려면 위쪽으로 mg의 힘을 줘야 되죠. 그럼 사람은 위쪽으로 mg 힘을 줘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위쪽으로. 그럼 만약 위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아래쪽 마이너스가 되겠죠. 위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위쪽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올리는 힘은 플러스 mg. 그 다음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마이너스 mg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해준 일은 얼마가 됩니까? W 사람은 mg라는 힘 위쪽으로 mg라는 힘이 작용해서 위쪽으로 h만큼 일을 해줬죠. 그럼 사람이 해준 일은 mgh. 그 다음에 그러면 지구가 상자에 해준 일은 마이너스 mg에다가 h를 곱해준 거하고 똑같죠. 즉 힘의 방향과 변이 방향이 정반대니까. 그러면 개 외부에서 해준 일은 mgh 플러스 mgh에다가 더하기 지구가 해준 일 마이너스 mgh 하면 0이죠. 그러면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서도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속력이 같죠.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델타 K도 0일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가 성립해요? 단일 입자를 개로 잡았을 때는 개 외부에서 해준 일이 개의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라는 게 둘 다 0이고 0이라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개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동일하게 문제가 풀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다르게 개를 잡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조건인데 자, 질량 m인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h만큼 끌어올릴 거예요. 근데 이때 개를 이 단일 입자가 아니라 지구와 이
물체로 구성된, 즉 걔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걔를 설정하는데 앞에서 위에서는 단일 물체만 단일 입자만을 걔로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단일 점입자 상자 말하는 거예요. 더하기 뭐를 물체 더하기 지구, 그냥 물체로 쓸게요. 물체와 지구를 하나의 개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물체하고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은 외력이 됩니까? 내력이 됩니까? 얘는 내력이 되기 때문에 W를 계산할 때 걔 해준 일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그쵸, 사람이 상자를 들어 올리는 힘, 사람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밖에 없죠. 그건 뭐였어요? 위에서 플러스 mgh였죠. 그러니까 얘가 걔 외부에서 해준 일이 되는 거죠. W는 그냥 mgh의 외부에서 해준 일은, 왜냐면 사람이 해준 일만 계산해주면 되죠. 근데 걔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역시나 0이에요. 그럼 보세요. W는 델타 K가 성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는 안 해요. 왜냐면 걔 외부, 자 얘를 걔로 잡았으니까 지구와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내력인데 외부에서 해준 일은 사람이 해준 일밖에 없어요. 사람이 해준 일은 플러스 mgh인데 뭐는 걔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0이에요.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걔를 단일 점입자로 걔를 단일 점입자만으로 설정했을 때 단일 점입자만으로 걔를 설정했을 때 걔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W는 델타 K로 쓸 수 있었지만 만약에 단일 점입자가 아닌 경우, 단일 점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뭐예요? K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더라. 또 물론 다른 에너지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걔 외부에서 해준 일이 뭐예요? 걔의 운동 에너지 변화하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로 변화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mg에다가 어떤 수직 높이 기준점으로부터의 수직 높이 y를 곱해준 거다. 이때 기준점은 어느 곳을 잡아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면 자, 중요한 건 이 식에서 볼 수 있듯이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의 차이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이 어떤 물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10m라고 그러고 얘가 2kg, 중력가속도 g가 10m/s 제곱이라 해봅시다. 그럼 얘를 여기로부터 5m만큼 들어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 경우에는 얘는 지표면 부근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얘를 기준으로 삼아 봅시다. 얘 기준으로 삼으면 자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 하면 얼마가 되냐면 200줄이 되고, 이 경우는 mgh 하면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m니까 300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차이는 얼마가 돼요? 이 사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얘를 A 지점이라고 그러고 B 지점이라면 A에서 B까지 갈 때 포텐셜 에너지가 100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럼 높이가 0이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0줄. 얘는 높이가 5고 질량이 2니까 m 그 다음에 g는 10, mg 20에다가 5를 하면 얘는 플러스 100줄이 되죠.
그래서 절대적인 값은 얘는 200, 얘는 300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하지만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물체가 처음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잡으면 처음은 0줄, 나중은 100줄이 돼서 어쨌든 그 차이는 얼마만큼? 100줄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항상 이 y라는 것은 무슨 높이라고요? 기준으로부터의 수직 높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기준점으로부터의 수직 높이는 무슨 말이냐? 어떤 물체가 여기 두 물체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지표면에 똑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처음에 여기 있다가 수직으로 들어 올려 갖고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물체는 비스듬히 당겨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이 둘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똑같이 어떤 높이를 써야 된다고요? 요 높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얘도 포텐셜 에너지가 플러스 mgh만큼 변한 거고 얘도 이렇게 같지만 수직 높이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얘도 mg 이 경우도 플러스 mg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난 거예요. 즉 여기서 이렇게 가나 여기서 이렇게 가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직 높이는 서로 같으니까. 자, 그러면 금방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량이 2kg인 물체가 있고 이 물체를 10m 위쪽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근데 어떤 운동을 시킬 거냐면 등속도 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걔를 뭐로 잡을 거냐면 물체와 지구를 잡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뭐에 해당하냐면 내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중력과 반대 방향을 줘야 되죠. 사람이 물체를 즉 이 개 외부에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 사람이 또는 어떤 기계가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죠. 올리는 힘이니까 그 힘이 얼마예요? 등속도로 움직이게 하려면 mg 미 곱하기 10이니까 20N이 되겠죠. 그러면 외력이 이 물체에 해준 일 W는 개 외부에서 해준 일은 20N 플러스 20N에다가 높이가 얼마예요? 위로 플러스 10m니까 200줄의 일을 해줬어요. 자, 그랬을 때 델타 K는 얼마입니까? 델타 K는 0이죠. 그 다음에 델타 U는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 포텐셜 에너지를 빼줘야 되는데 자, 얘를 기준으로 그냥 잡을게요. 그러면 UI는 뭐가 되냐면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일 거고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mgh에서 m이 얼마입니까? 2kg, g가 10m, 그 다음에 10m per 세크 제곱, 그 다음에 h가 원래로부터 10만큼 플러스 10m만큼 높아졌죠. 그러니까 빼기 나중 위치 에너지에서 처음 위치 에너지, 즉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빼주면 얼마가 되냐면 200줄이 되죠. 플러스 따라서 W는 플러스 200줄이고 얘가 델타 K 더하기 델타 U를 해보면 얘는 0이지만 얘가 얼마라고요? 플러스 200줄이 돼서 얘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질량이 2kg인 어떤 물체를 자, 2kg인 정지한 어떤 물체에다가 위쪽으로 F가 60N의 힘을 위쪽으로 작용해서 10m만큼 이 물체를 이동시켰어요. 그랬을 때 10m에 도달하는 순간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먼저 2kg인 이 물체만 개로 한번 설정해 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물체만 개로 설정해요. 물체만 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W는 뭐를 다 고려해야 돼요? 그쵸? 중력이 물체 해준 일 더하기 60N의 힘이 이 물체 해준 일을 둘 다 고려해야 되죠. 그러면 중력이 해준 일은 아래쪽으로 mg, 그쵸? 위쪽으로 움직이는데 수직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해준 일은 마이너스일 거고, 아래쪽으로 20N의 힘이 작용하고 위쪽으로 10m만큼 이동했으니까 중력이 해준 일은 마이너스 200줄 더하기, 그 다음에 60N의 힘이 해준 일은 60N의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고 위쪽으로 10m만큼 이동시켜줬으니까 얘가 해준 일은 600줄이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해준 일은, 물체를 개로 잡았을 때 외부에서 해준 일은 400줄이 될 겁니다. 플러스, 그러면 얘는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델타 K 밖에 없죠. 델타 K 밖에 없는데 얘는 처음 2분의 1 mv 제곱 빼기 처음 속도 0이니까 처음 운동에는 0이죠. 근데 m이 얼마예요? 2니까 얘는 v 제곱이 되고, 따라서 w하고 델타 K 같다고 하면 v는 20m/s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앞에와 똑같이 해서 뭐를 개를 잡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물체하고 지구를 하나의 개로 잡고 싶어요. 뭐라고요? 개를 물체 플러스 지구를 개로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W는 개 외부에서 해준 일은 중력이 한 일은 안 들어가죠. 왜냐면 중력은 내력이니까. 따라서 F가 해준 일만 따지면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600줄이 되겠죠. 60에다가 10. 그러면 델타 K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될 거고, 델타 U는 2kg 곱하기 10kg 곱하기 높이가 얼마만큼 상승했어요? 변했어요? 플러스 10만큼 변했으니까 처음 위치에서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10만큼 변했으니까 2 곱하기 mgh에서 200줄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W는 600이고 얘가 V제곱 더하기 델타 U 얼마예요? 200이니까 넘기면 V는 역시나 20m/s가 되죠. 그래서 뭘로 개를 잡든지 간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특별히 UG라고 적습니다. 그래비티. 그래서 얘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어떤 기준점으로부터의 수직 높이 mgy로 썼어요. 또 다른 형태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건 스프링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해서 S로 쓰고, 얘는 2분의 1 kx 제곱. 근데 이때 이 x는 뭐냐면 평형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자, 다음에 각 경우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랑 하면, 첫 번째 경우 보세요. O에서 A로 갔다고 합시다. O의 위치에서 A 위치로 갔다.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그쵸, USA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 O점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A점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가 2라고 했죠. 곱하기 2 뉴턴 퍼 미터 곱하기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뉴턴 퍼 미터면 미터 단위를 써서 1미터죠. 1미터면 1의 제곱이 되고, 빼기, 자, O점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평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평형점으로부터의 거리는 0이니까 얘는 0이죠. 따라서 얘는 델타 US가 얼마냐면 1줄이 됩니다. 플러스,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1줄만큼 늘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델타 US는 자,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O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빼줘야 되죠. 자, B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델타 평행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얼마예요? 그쵸, 1이죠. 1의 제곱 또는 변이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해도 1의 제곱 빼기 0이니까 역시나 플러스 1줄. 즉 오른쪽으로 1m만큼 늘어나 있는 경우나 왼쪽으로 1m만큼 수축되어 있는 경우나 포텐셜 에너지 원래 위치에서 1m만큼 늘린 경우나 평점으로부터 1m 압축시킨 경우는 둘 다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C에서 D로 간 경우 델타 US 같은 경우는 자 C에서 D로 갔기 때문에 뭐예요? D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빼기 나중에 D니까 C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빼야 되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자 D는 평행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빼기 2분의 1 C 같은 경우는 K가 2 그 다음에 평행점으로부터 거리가 1입니다. 그죠? 1의 제곱 따라서 뭐가 되냐면 플러스 3줄이 됩니다. 만약에 D에서 C로 갔다면 이 두 개가 바뀌겠죠. 델타 US가 뭐가 되냐면 C의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에서 D의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빼는 거니까 바뀌면 마이너스 3줄이 됩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입니다. 자, 걔를 뭐로 잡을 거냐면 물체하고 용수철, 즉 스프링을 하나의 개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라는 것은 외력이 아니죠. 따라서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외력이 없는 거예요. 외력이 없는 경우. 자, 용수철 여기에 용수철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 벽은 움직이지 않죠. 따라서 이 스프링에다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체와 스프링으로 구성된 이 개에 해주는 W는 개 외부에서 해주는 일은 0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델타 K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여기 A에서 정지 상태에서 이 4m 늘어난 상태에서 얘를 놓았어요. 놓았을 때 얘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딸려가서 이게 평행점입니다. 그러면 델타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을 2kg이라고 할게요. 2kg 곱하기 B의 속도를 V라고 하면 V 제곱 빼기 A에서는 정지했으니까 0이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수평면상을 움직이니까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kx 제곱인데 k가 2 뉴턴 퍼 미터 곱하기 x가 2의 2m의 제곱이고 빼기 처음은 2분의 1 곱하기 2 뉴턴 퍼 미터 곱하기 k 처음에 4m만큼 늘어났었죠. 4m의 제곱 해주면 얘가 계산해주면 얘가 앞에 게 플러스 4 빼기 뒤에 게 16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2줄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W는 0이고 얘가 델타 K는 얘가 델타 K 더하기 델타 US인데 델타 K는 V제곱 빼기 델타 US가 12니까 이게 0이죠. 따라서 B를 지날 때 속도 V는 루트 12는 2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W는 개 외부에서 해준 일은 델타 K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델타 W가 개 외부에서 해주는 일이 없다면 자, 이 경우에는 뭐가 델타 K하고 변화량하고 델타 U 변화량일 더한값이 0이 돼야 되는데 그 말은 델타 K가 플러스 10만큼 늘어나면 포텐셜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들고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10만큼 줄어들면 포텐셜 에너지가 10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이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죠? 얘가 늘어난 만큼 얘가 줄어들고 얘가 줄어든 만큼 얘가 늘어나니까 항상
그 기호분을 두 개 더하면 항상 이 전체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더라.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더라.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두 개 더한 값인데 얘를 EMECH 이렇게 씁니다. 뭐 그냥 이에다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써도 됩니다. 그냥 이 역학적 에너지 뭐 이 정도만 적어줘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교재를 보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도 일단은 되겠습니다.